퇴근을 앞둔 저녁 시간. 이성진 교수는 호출을 받고 응급실로 향했다. 눈에 문제가 생겨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환자. 이 교수는 환자의 증상부터 확인해 나갔다. 눈이 며칠 전부터 안 좋았는데 한 열흘 전, 20일 정도부터 그랬는데. 20일? 20일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까만 점. 점이 보였었어요? 네. 커튼을 친 것처럼 안 보였어요. 커튼을 어디서부터 쳤어요? 근데 저 하단. 아래쪽에 네. 그게 20일 정도 될 때 점점 올라와요? 네. 그러다가 가운데쯤 온 게 언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번 주? 그래서 지금 가운데가 어때요? 정 가운데가 어떻게 보여요? 사실 눈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네. 그래요. 정 가운데가? 여기 밑으로. 그러니까 정 가운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 가운데는 아직 아니래요. 정 가운데는 아니고 딱 반 정도 아래쪽으로? 그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늘이라도 빨리 지금 가라고 해서 다시 타고 오는 거예요. 환자는 몇 시간 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심각한 상태라는 말과 함께 되도록 큰 병원에 빨리 가야 시력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왼쪽 보세요. 그녀의 눈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 눈 속에 망막이 많이 찢어져 있어요. 크게 찢어져 있어요. 우리 눈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방인데요. 카메라 방인데 벽지 발라진 것처럼 망막이라는 필름이 발라졌어요. 속에는 물이 차 있고 속에는. 근데 벽지가 이렇게 많이 찢어졌어요. 크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때 이렇게 출렁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이 물이 그 벽지 찢어진 대로 들어가서 뒤쪽에 고인 거예요. 그래서 벽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펄럭펄럭 하는 거지. 떨어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고인 거예요. 이 환자의 병명은 열공 망막박리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눈 속의 복잡한 구조들을 통해서다. 투명한 각막은 빛을 굴절시켜 눈동자에 검게 보이는 동공으로 빛을 모은다. 동공 주위에 있는 도넛 형태의 홍채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하고 그 안의 수정체는 두께를 조절해 초점을 맞춘다. 안구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은 0.2mm 두께의 얇은 막으로 마치 벽지처럼 붙어 있다. 망막 안쪽으로는 투명한 젤 타입의 유리체가 꽉 들어차 있는데 망막과 유리체가 분리되면서 망막에 생긴 구멍을 열공이라 한다. 열공이 생기면 그 안으로 유리체 물이 들어가 망막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열공 망막박리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 가운데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 정 가운데 황반이라는 곳을 치고 들어가면 시력 결과가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수술을 해서 황반은 아직 다 침범하지 않도록 미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좀 응급. 이건 완전 응급이에요. 네, 완전히 응급으로 해야 돼요. 좀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반이 떨어지면 황반은 정 가운데를 보는 곳인데 그게 떨어지면 시력이 뭐 완전히 깜깜해지겠죠. 안 보이겠죠. 내가 보려는 데가. 황반이 떨어진 눈하고 안 떨어진 눈하고 수술 결과가요. 한 반밖에 안 나와요. 시력이. 망막의 중심인 황반은 0.5mm 크기로 볼펜 자국 정도의 작은 갈색 점이다. 이곳엔 색을 구분하고 정밀한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600만 개의 원뿔 시세포가 모여 있다. 만약 망막 박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중심 시력인 황반 부위에 망막만 붙어 있다면 수술로 시력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식사 언제 하셨어요? 저 오늘 김장님 사실 오늘 식사 안 한 거예요. 물도 안 드시고? 물도. 오케이. 그러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가운데를 확 치고 가면 결과가 더 안 좋으니까 지금 가운데가 이제 아마 거의 직전 같은데 빨리 오늘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전 음식은 8시간, 물은 6시간 금식해야 한다.
다행히 환자는 식사를 하지 않아 응급수술이 가능한 상황. 먼저 수술을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망막에 생긴 구멍과 넓게 진행된 박리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각오를 하고 오셔서 그런가요? 굉장히 덤덤하시네요. 안 덤덤해요. 안 덤덤하세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난 안 보이고 이렇게 불편한 건 꽤 됐는데 한 달 그 예전부터 노안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너무 불편하기 시작한 건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일찍 찾아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노안이고 원래 근시가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한 거죠. 그쵸.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과 질환이지만 망막 박리는 응급 질환에 속하는 만큼 서둘러 수술이 진행됐다. 이분은 열공 망막 박리인데요. 위쪽에 망막에 굉장히 크게 찢어진 구멍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급격히 아래쪽으로 망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분이 밑에서부터 검은 커튼이 급속히 빨리 올라왔고 황반 바로 전까지 이제 물이 차올라서 망막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건데, 이럴 경우는 뭐 황반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환자의 시력 예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망막은 투명하고 얇은 막의 형태다. 하지만 이 환자의 망막 위쪽에는 크게 찢어진 구멍이 있는 데다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황반 직전까지 망막이 떨어져 있다. 자칫 실명할 수도 있는 상황. 밤 11시, 이성진 교수의 집도로 망막 박리 응급 수술이 시작됐다. 눈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수술은 안과 수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왼쪽 눈 망막 위쪽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스며들어 황반 근처까지 망막이 박리된 환자. 수술은 먼저 각막 경계를 따라 결막을 절개한 후 상하 좌우의 근육을 노출시켜 견인 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망막 수술에서는 유리체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백내장이 심해지기 때문에 백내장이 경도인 경우라도 미리 백내장 제거술을 시행한다. 이어 눈에 투관침을 통해 미세 수술 기구를 넣어 끈적한 젤 형태의 유리체를 모두 제거한다. 다음으로는 눈 바깥쪽에서 망막 구멍이 있는 부위에 의료용 실리콘을 대고 눈의 적도 부위를 따라 띠를 두른다. 실리콘 밴드를 조여 망막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막 돌융술이라 한다. 이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눈 속에 물을 제거한 후 공기를 주입한다. 망막이 붙으면 레이저로 망막 주변에 응고술을 시행해 망막이 다시 떨어지거나 구멍나지 않도록 치료한다. 마지막으로 망막에서 나온 물들을 흡입기로 제거한 후 눈 속에 희석한 팽창가스를 넣어준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 열공 망막 박리의 원인이 되는 망막의 구멍 열공은 왜 생기는 걸까? 외상이 있고요. 또 노화가 있는데요. 외상은 말 그대로 눈의 모양이 급하게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눈 속에 벽지처럼 발라진 이 망막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찢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노화는 이 벽지하고 붙어있던 눈 속의 풀 같은 투명한 이 물이 노화로 물로 녹기 시작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그 유리체가 망막이라는 벽지랑 분리가 될 때
강제로 찢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난밤 응급수술을 받은 주영실 씨의 병실을 찾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2주 동안 이렇게 지내야 된대요.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잠을 못 자는데 할 수 있는 베개를 신청했대요.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럼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어제는 경황이 없었다는 환자. 전 택시 타고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깝깝하고 심란하고 거의 중환까지 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실명도 할 수 있나 막 엄청 걱정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고 전화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망막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왜 2주 동안 엎드려 지내야 할까? 팽창하지 않는 농도로 공기와 희석을 해서 그거를 눈 속에 넣으면 눈 속에 오랫동안, 공기보다 훨씬 오랫동안 눈 속에 채워져 있고요. 그 상태가 망막 그 열공 주변에 흉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 공기, 가스로 이제 채워 넣는 건데요. 가스를 넣어도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3분의 2나 2분의 1 가까이 물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가스 방울이 떠오르겠죠. 물은 앞쪽으로 고이겠죠. 이 앞쪽에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레이저로 치료한 부위가 아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 그동안 물이 닿지 않도록 힘들지만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몸이 10량이면 눈은 9량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 전자기기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눈을 혹사시킨다. 그래서일까? 실명의 원인인 망막박리와 망막박리의 원인인 망막열공 환자 수는 지난 12년 동안 무려 2배 이상 급증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성진 교수는 먼저 손을 내민다. 아, 그래? 응급실로, 진료실로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며 늦은 밤까지 응급수술에 매달린다. 환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는 의사. 환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넨 건 어떤 마음에서였을까? 저한테 망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20년 전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이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답답한 거예요. 망막박리 수술을 받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닌가. 또 눈도 아프잖아요. 이거 뭐 염증이 생긴 건 아닌가.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더니 그냥 제 번호를 드리는 거였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미쳤구나. 너 인생이 너무 피곤해진다. 너 힘들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저를 많이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해보다가 저를 많이 괴롭혔으면 제가 안 했겠죠. 이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이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내게 마음을 써주는구나 하고 아니 왜 이거를 주말에 참으셨어요? 제가 전화번호 드렸는데 그러면 아 선생님 주말을 제가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러면서 막 참고 월요일에 오시고 막 아 빨리 오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망막박리 환자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은 잊고 싶은 기억이다. 실명할까 불안했던 그때
강상흠 씨도 이성진 교수를 만났다. 마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여기에서 수술을 했었는데 이 이제 교수님이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술했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수술 날짜를 스케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밤 9시에 수술을 급하게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강상흠 씨는 20여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다. 3년 전부터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 망막병증이 나타나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6개월 전 혈관이 터지면서 망막까지 박리됐다. 이거는 수술 전 망막 사진이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당이 높은 피가 흐르면 이 당은 당뇨 때문에 당이 높은 피가 흐르면 이 피가 흐르면서 혈관을 다 뭐 손상시키는 거예요. 갉아먹고 손상시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눈 속에 망막이라는 필름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막 생기고 나중에 이 새로운 혈관들은 나중에 또 다 못 쓰게 되면 뭐 고무줄처럼 막 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가 터지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처럼 변해서 망막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망막병증 환자에게는 견인 망막 박리가 나타난다. 당뇨 망막병증은 눈에 생기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의 하나다. 눈은 신장 다음으로 미세혈관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 당뇨로 인해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 우리 몸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라는데 정작 이 신생혈관들은 산소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약해서 터지기 쉽다. 출혈이 나타날 경우 유리체 안은 피로 가득 차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유리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터진 혈관이 남아 고무줄처럼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 박리가 나타나는데 이를 견인 망막 박리라 한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견인 망막 박리가 나타난 이 환자는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다. 공막에 투관침을 설치하고 수술 중 안압을 유지하기 위한 관류액을 넣는다. 이어 시야 확보를 도울 조명침과 수술 도구를 넣어 젤 형태인 유리체를 제거한다.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출혈로 인한 혈액을 없애고 망막 견인을 일으키는 섬유혈관 증식성 막도 제거한다. 이후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바둑판 모양으로 1,500번 이상 레이저 치료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스를 넣어 망막을 압박해 떨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 투관침을 제거한다. 수술 후 망막을 뒤덮었던 붉은 피는 사라졌고 떨어졌던 망막도 제자리를 되찾았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여요. 너무 깨끗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 운전을 할 때 터널을 다니면 전에는 그 시야가 약간 이 수술하게 되면 약간 좁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터널 가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선명하게 잘 보이고 아주. 눈은 세상을 담는 창이라 했다. 그 창을 지켜내는 건 우리의 몫이다. 실명을 초래하는 망막 박리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예방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예방할 수 있고요. 대신 20살 되면 한번 눈속을 검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근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망막이 괜찮은지, 특히 고도 근시가 있으면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고요. 40세가 될 때 비슷한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40세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날파리증, 비문증이 생겼을 때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레이저 치료를 잘 해놓잖아요. 정상인 망막에서 새롭게 막 그렇게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긴 비문증은 사실은 조금 덜 걱정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세, 40세 그리고 새로운 비문증이 생긴 분들은 꼭 망막을 검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